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사안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7일 ST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ST와 HPSP의 소송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다시 공부를 하고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ST 측 IR 담당자분께 계속 전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뭐 벌써 한 6번 정도 통화를 했네요. 이전에도 몇 번 더 했었었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계속 자리를 없으시더라고요. 뭐 잠깐 나갔다 그러고 밥 먹으러 갔다 그러고 또 외근 나갔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두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 부분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인데, 간단하게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왜 중요한지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확인한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잠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IR 담당자분께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고압수소 어닐린 장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BM 생산할 때 꼭 필수적으로 이제는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율적인 부분 측면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산화막을 형성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실리콘 분자들이 산소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조금 띨띨한 애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실리콘 원자가 4개가 있고 산소가 이런 식으로 2개만 결합이 되었다라고 보시고, 여기 2개의 실리콘이 산소랑 결합을 못했다라고 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산화막이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되는데, 산소랑 결합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파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댕글링 본드 혹은 서피스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반도체 성능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수소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치환을 해주면서 이 표면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메꿔주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D램 같은 경우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세화 공정 갈수록 반도체가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이 전류가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하이-K라는 고유전율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K 고유전율 물질을 사용을 해서 증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표면 결합률이 발생되는 게 100배가 더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BM에 들어가는 D램 같은 경우는 이 하이-K 고유전율 물질을 증착을 해서 D램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표면 결함이 이전보다 100배가 더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표면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과점하고 있는 HPSP에서 TSMC 상대로 영업이익률을 50% 남기고 있는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HPSP가 독과점으로 지금 장비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반대로 지금 ST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로 해서 이 HPSP와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ST가 이 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 ST에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매출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일단 이 소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정리를 드릴 테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HPSP가
ST로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T는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특허 무효 심판을 지금 특허 심판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 장치인 요 소송과 관련된 내용 진행사항을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주심이 뭐 이제 부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변경됐다라는 뭐 이슈 사항들이 있긴 한데 보시게 되면은 기한이 지금 또 새롭게 나타난 부분이 8월 30일까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확인할 수는 없었었고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내용들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서 7월 중으로 발표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 8월까지 연기가 되면서 아마 이번 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IR 담당자분께 확인해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내용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부분은 좀 알 것 같긴 한데 핵심적인 좀 내용 그러니까 이 ST 장비가 우리가 보고 있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로 역할할 수 있는지 부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HPSP에 사용하는 온도 조건과 ST가 사용하는 온도 조건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HPSP 같은 경우는 고압수소라고 해서 이제 저온에서 보통 발생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450도씨 이하로 알고 있고요. ST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600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건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고온 조건, 온도 조건이 맞는 부분인지 한번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챔버 개폐 장치와 관련한 이 사안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뭐 확인 가능하다면 이 소송과 관련해서 참관을 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뭐라 해야 될까요? 관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ST 혹은 HPSP와 관련해서 이 소송권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번 확인했을 때 영상에서 그 내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